근데 저는 민주당 쪽도 이해는 안 가는 게 네. 예를 들면 야 지금 개헌을 하자고 하면 우리는 지금 내란종식 이 구도로 해가지고 탄핵 불복 승복 구도로 하는 것이 유리한데 저쪽으로 가면 개헌으로 물타기를 하게 되니까 이거는 구도상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두 가지 국힘이 이제 겨우 생각한 미래로 가는 게 개헌이다라고 했는데 하자니까 하기로 했어. 그럼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 그럼 너희 다음 무슨 얘기 할 건데? 그럼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게 어쨌든 대선이 물론 이 탄핵 이후의 선거는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지만 평가 선거 회고적 투표가 더 세죠.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원래 대선은 미래를 가는 전망 투표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탄핵 인용 기각 이것만 얘기할 게 아니라 민주당도 미래를 가는 전망을 비전을 내놔야 되거든요. 그럼 그 상황에서 야 뭐 바꿔 하나 더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개헌을 해두면 그건 사실 구도 문제는 그래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야, 너 사람 나 8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최고 지도부에서 지금 당신은 8년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막은 거 아닙니까? 근데 지난번에도 한번 그 얘기를 했지만 네. 그게 본인한테 적용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네. 그 이제 대선에서 선출된 그 대통령에게 그때 국민투표해가지고 개헌을 이제 했을 때 그게 적용이 정확히 되는 거냐 그 내용으로 하는 거냐 그것부터가 그건 애매하죠. 논쟁적일 거고 그리고 생각하는 대로 그 개헌 논의라는 게 그렇게 깔끔하게 되겠습니까? 이 선거판에서 대선이랑 같이 개헌 논의를 한다는 게 네. 어떤 판으로 되겠어요? 아니 근데 원 포인트니까 원 포인트란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는 제가 거죠. 볼 때는 제대로 논의도 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저 같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헌 논의라는 것은 훨씬 더 어쨌든 간에 내용이 풍부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게 남아공식 개헌, 네? 훨씬 더 아이슬란드식 개헌 네. 이런 얘기 하시는 겁니다 지금. 훨씬 더 본질적인 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이 4년 중임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4년 중임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사람들이 개헌을 했어 개헌을 했어 우리 인생의 목표가 개헌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준우의 인생 목표 뭐 개헌 한번 하는 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80하국이 꿈이지 않아요? 80하국. 아니 그 80하고 뭐 70하고하고 80하고하고 개헌 한번 더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근데 개헌을 한번 했어요. 네. 개헌을 한번 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개헌 한번 하고 보니까 꽤 피곤했는데 네. 꽤 피곤했는데 하고 나니까 별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시끄럽기만 하고 이거 뭐 더 개판된 것 같아 나라가. 그럼 그 다음에 개헌하자고 하겠냐고요. 안 하죠. 네, 선거법 개정 보면서 내 한 생각이 그거예요. 선거법 개정을 한다고 난리를 쳤는데 사실은 선거법 개정은 그 논의를 시민사회가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2002년에 사실은 이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사실 그 이전에도 관심은 있었죠. 네. 그 관심은 있었지만 2002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막 당에 입당을 해가지고 막 이런 게 2002년이고 그리고 그때 막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해야 된다고 호프집도 독일 이름 붙은 호프집 가고 막 그러던 사람들이 하이델베르크 뭐 이런데 네, 뭐 그런데 가고 카이저 호프 가고 카이저 오프 그렇지. 약간 그러던 제국 사람들- 냄새가 나 카이저는. 네? 그러던 사람들이 있었던 때인데 그때가 그때부터 뭐 저기 입에 붙었어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가 그런 거 해야 된다고. 근데 그러던 거를 결국 여의도 정치에 갖고 와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해가지고 결국 해가지고 근데 그때도 착각했죠.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동의와 열망이 있다고 착각을 했죠. 뭐 착각 안 했을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착각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준영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나와가지고 사실은 개판이 됐어요. 이 선거제도가 개판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거제도 얘기하면은 코웃음 치잖아요, 이제. 네. 그러니까는 이런 효과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개헌을 그냥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개헌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실질적 내용과 효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 이 개헌을 그냥 땡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어떤 내용을 꼭 관철을 시켜야겠어. 그러니까 가령
뭐이 지금의 6공화국을 만든 헌법 직선제를 꼭 관철을 시켜야겠어. 요런 거리가 있어야 그거를 가지고 이제 관철을 시키면서 자 이거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은 국민들이 4년 중인지 아니면 이거 제2의 윤석열을 못 막는다 이런 국면도 아니고 요거를 그냥 이 지금 정치권의 이제 대권자들끼리의 이해관계 문제에서 지금 하겠다라는 건데 그렇게 했을 때 개헌의 결과가 나왔을 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들끼리 막 했는데 그 개헌 결과가 나왔는데 별 시원치 않아. 이랬을 때 그 이후에 꿈꾸는 김준호가 꿈꾸는 8공화국 개헌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그런 이제 이 의구심이 있는 거죠. 권력 구조 문제는 확실히 이제 블랙홀은 맞잖아요. 권력 그쵸? 구조 문제는 블랙홀이 맞는데 예전에 그 민병두 의원이 20대까지 국회의원을 하셨죠. 동대문에서 민병두 의원이랑 그 다음에 21대 때는 부산의 최인호 의원이 그랬나?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개헌하자. 근데 하도 말이 많으니까 요 권력구조에 관련 개헌을 하고 시행 시기는 10년 후로 하자. 그럼 우리의 정파적 이익이랑 무관한 거 아니냐. 언제까지 이렇게 싸울 거냐. 그리고 가장 강력한 현재 대권 주자들이 늘 개헌을 반대하지 않냐.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냥 차라리 국가 대세를 위해 10년 후에 하는 걸로 합시다. 그래가지고 뭐 원래는 지금 이번에 탄핵해서 대선 조기 단축만 아니었으면 2032년에 봄에 대선이랑 총선이 같이 이루어지게 돼 있었습니다. 그때 하자. 뭐 예를 들면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이제 플랜들이 있었거든요. 진정성을 가진 이제 개헌론자들. 우리 또 개헌론자들은 또 개헌론자를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무도 기억 못하지만 이거 다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있는 거고 저는 어쨌든 개헌이라는 건 트레이드오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걸 좀 하고 마음에 저쪽에 원하는 것도 좀 내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좀 저는 이제 괜찮다고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계속 말씀드리는 건 개헌이 목적일 수는 없다. 개헌을 통해서 뭘 하는 거냐가 이제 중요한 것이지. 그렇죠. 예. 그 뭘 하는 거냐에 대한 최소한 이제 뭘 하는 거냐에 대한 내용은 예를 들면 제가 100을 원한다고 100을 할 수 없는 건 맞아요. 하지만 100일 때는 뭐냐 그러면 100일 때가 뭐냐라는 거에 대한 공통된 상은 있어야죠. 우리가 하고 싶은 게 100인 게 있는데 예? 악셀레이터를 100을 밟았을 때 가고 싶은 목적지가 어디까지라는 건 있는데 거기까지 못 가서 이번에는 한 30까지밖에 못 온 거요 이게. 그래가지고 절충해갖고 여기까지밖에 못 온 거요. 이게 설명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국면은 그냥 왜 하는지를 모르는 개헌을 각자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100 밟았을 때 어디까지 가겠다라는 목적지도 없고 네.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려가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낸 글 중에 하나는 운동권 매체에다 보낸 글이잖아요. 네. 뭐 운동권 매체에다 보낸 글인데 네. 그 얘기를 썼어요. 그런 얘기를 썼어요. 이게 그러니까 운동권 식으로 쓰는 거죠. 이게 레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1917년에 밀봉 열차에서 레닌이 딱 내려가지고 외국에서 와가지고 4월 태제를 얘기하는 그 모습, 네. 그 모습에 이제 시선을 뺏기지만 사실은 그거를 했을 때 사실은 다 미친놈이라고 했거든요. 볼셰비키들이 다 레닌 미친놈이라고 했어. 미친놈이다. 2월 혁명을 했는데 4월 달에 와가지고 혁명은 끝나지 않았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왕따시키죠. 힘들었는데 2월 혁명 하는 것도. 근데 거기에 누가 반응하느냐? 노동자 대중이 반응하잖아요. 와 그렇다 하지 않습니까? 이 성과는 어디서 왔습니까? 괜히 반응했습니까? 1905년 혁명이 실패하고 나서 볼셰비키가 1917년까지 계속해서 대중 속으로 들어가서 대중을 조직하고 이런 것들을 노선 전환을 해갖고 했기 때문에 프라우다를 내고 머리를 박고 했기 때문에 프라다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걸 했기 때문에 레닌이 4월 태제를 했을 때 4월 태제를 냈을 때 노동자 민중이 반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멋있는 순간을 주목하는 게 아니고 개헌이라는 걸 땅 했을 때만 주목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밟아가는 과정이라는 게 뭐냐, 뭘 준비해야 되는 것이냐, 어떤 조건이 필요한 거냐에도 사실 고민하고 이거를 주목해야 될 필요가 지금 있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날 월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내란 종식 혹은 내란 종식과 개헌을
부당 대립하는 이 논거들. 그래서 이제 그날은 좀 그 다른 매체니까 말을 못했는데 어떻겠습니까? 우원식 의장이 개헌 얘기하니까 환영 논평 냈던 정당 중에서 내란 종식 우선 이제 개헌을 왜 하냐 이래가지고 막 하니까 그런 우려를 잘 좀 뭐 새겨 듣겠습니다라고 진보당도 굉장히 수세적인 성명을 내고 3인당은 그거보다는 덜 수세적인데 하여튼 또 성명을 내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조국혁신당은 아예 뭐 그냥 내란 종식 우선이다는 식으로 썼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는 그 월요일날 방송에 시사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헌법재판관 지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 그 다음에 지금 물론 이제 법사위 지금 통과됐다고는 하지만 그게 헌법사항 아니냐 가지고 지금 말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났을 때 뭐 그 전임자가 계속 할 수 있게 해둘 것이냐 아니면 뭐 또는 예비재판관 제도를 둘 것이냐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논란이 되게 많습니다. 헌법사항일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계엄 조항도 예를 들면 국회에 뭐 사전 동의제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헌법상에 일단 계엄 조항을 없앤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란이 시작한 것은 사람이 문제였지만 내란이 지속되는 데는 제도의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계엄 방지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입장이었는데 저는 이번 판에서는 그것조차 무슨 내란 종식이 우선이지 개헌이 뭐냐 이러면 내란 종식을 하려면 개헌을 해야 된다니까요 라고 이제 너무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들 방송에서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시기상조고 뭐 국민적 공감대가 어쩌고 하는데 뭐 아니 국민적 공감대 부족하니까 철수하는 건 오케이 하는데 그래도 논리는 바르게 얘기해야지 논리가 말도 안 되는데 저는 하여튼 근데 그것도 그러면 1987년 체제의 한계를 돌파하는 개헌이냐 아니면 1987년 체제를 좀 수선하고 때우고 땜질하는 개헌이냐 요 두 가지 중에 뭐냐 왜냐하면 또 개헌을 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1987년의 한계를 극복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닙니다. 그리고 요 땜질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민주당 최고위의 결론이에요. 그게 또 네. 네. 계엄을 더 요건을 강화하고 요 얘기잖아요 지금. 그걸 하자는 거잖아요 또.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뭐 진보당이나 뭐 3인당이나 요 당들은 민주당이랑 보조를 맞추는 게 지금 주된 이 전략의 큰 줄기 아닙니까? 거기들은 제가 뭐 입장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살펴보지 않았지만 거기는 뭐 보조를 맞춰서 또 가면 되겠죠 그러면. 3인당이 조금 더 그래도 개헌에 적극적인 입장으로 이제 글을 쓰신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이 87 체제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 뭡니까? 5년 단임제 아닙니까? 사실 직선제와 거기에 딸려 있는 5년 단임제. 나머지는 뭐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있다. 이겁니다. 나머지는 뭐 그냥 많은 조항들은 뭐 유신 때도 있던 조항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사실 뭐 물론 이제 짜잔하게 이렇게 있지만 근데 이런 게 있죠. 그 헌법 곳곳에 민족이 들어 있습니다. 민족. 근데 이제 다문화 국가니까 우리 민족 문화를 어쩌고 뭐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뭐 이런 게 헌법 전문에도 있고 그 문화 예술 조항에도 민족 문화를 어쩌고저쩌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 개헌안 만들 때 처음에 그래서 민족을 다 뺐어요. 민족 문화도 전통 문화라는 표현으로 쓰면 그만이고 이거는 87년에 개헌할 때랑은 다르게 지금 이제 다문화 국가가 됐으니까 이 조나단을 배제하는 개헌 전태풍을 배제하는 헌법 이거는 이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87 체제 극복이 아니라 단군 체제 극복인데 이걸 위해서도 하긴 해야 돼요. 그 단어 하나만으로도 누군가를 배제하고 있는 헌법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구석구석에 근데 이게 그 근본적이냐 아니냐라고 얘기하면 뭐가 근본이냐 얘기하면 되게 저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정치체로 얘기하면 5년 단임제 대통령 중심제를 바꾸지 않은 한 다 이제 6공화국에 변줄 겁니다. 87체제 변줄 겁니다. 근데 그 정치체가 아니더라도 곳곳에 남아있는 어떤 구체제의 그림자들을 지울 만한 것이 되게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걸 뭐 고쳐쓰기라고 하면 뭐 고쳐쓴다고 해도 저는 상관이 없는데 그런 거는 좀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나. 참 조나단 아직 귀화가 안 됐나요? 헌법을 고쳐야 되는 이유가 예를 들면은
고 이제 윤석열 이전에 이제 설명 방식 지금 현실과 안 맞는 것들이 많다. 많죠. 예. 네, 그래서 이 현실에 맞추는 게 필요하다. 이런 설명 방식의 개헌론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하는 또 사람들이 이 개헌론자들이 얘기하는 이 많은 개헌론자들이 얘기하는 설명 방식이 뭐냐면 막 이런 거예요.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불법적으로 선포해가지고 이게 이제 어떤 체제의 모순을 드러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제2의 제3의 윤석열의 탄생을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개헌이 필요하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다.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래서 아까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게 이게 일관적인 어떤 설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가령 6공화국 헌법을 얘기할 때 왜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냐? 결국은 국민투표를 할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6공화국 헌법이라는 거는 이 서사가 잘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독재가 있다. 독재 때문에 못 살겠다. 사람도 죽고 뭐 제대로 되는 것도 없고 다른 나라들은 손가락질하고 독재를 깨야겠다. 그래서 직선제를 수용해라. 직선제 개헌을 하자. 사실은 직선제가 핵심이죠. 6공화국은. 네, 그렇죠. 그게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직선제가 핵심인 것이고 다른 거는 이제 직선제의 부수 효과로서 이제 다 있는 것이고 쭉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직선제 해라 이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주 일관되게 이제 이해가 되는 요 사안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지금의 이제 국민들이 생각하는 주권자들이 생각하는 이제 이 서사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이제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석열이 헌법을 어긴 거예요. 윤석열이 법을 어겼고, 그러니까 이런 이해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헌법을 지키라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만약 헌법에 이거를 피해 나가야 되는 빈 구멍이 있다면은 만약에 이제 이 얘기를 개헌으로 끌어온다면 빈 구멍이 있다라면은 헌법을 보다 완전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거는 87년 체제를 뭐 극복하고 요거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보다 완전하게 만들고 이제 땜질을 하고 이제 수복을 하고 이제 요런 건 거죠. 그렇죠. 근데 요것을 가지고 그래서 요것에 이제 예를 들면은 이게 87년 체제를 우리가 지켜야겠는데 헌정을 수호해야겠는데 윤석열이 이 헌정의 빈 구멍을 사용해 헌법의 빈 구멍을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국민에게 총뿌리를 들이댔으니 이 빈 구멍들을 메꾸기 위한 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도 얘기가 달라지겠죠. 근데 요렇게 얘기하면은 4년 중임제가 돼야 됩니다. 뭐 내각제가 돼야 됩니다. 무슨 뭐 분권형 대통령제 이렇게는 얘기를 못 할 거야. 아마. 그렇죠. 그렇게는 얘기를 못 하죠. 못 하죠. 그러니까 요 얘기를 빼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가려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것만 하고 싶은데 저 같은 사람은 그것만 해도 돼요. 뭐 그러니까 개헌 많이 하냐고 그러니까. 아니 지금 낡았는데 너무 낡았는데 지금 개헌만 하면 되는 거냐고. 아니 지금 그 비문도 많고 지금 제 생각에는 김준호 변호사는 매년 연례 행사로 개헌을 하면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다. 저는 지금 현실적으로 그치 무조건 누가 되든 친 국회의장파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국회의장은 이제 개헌을 하려고 하니까 매년 개헌. 인도처럼. 하여튼 뭐 인도가 옛날에 그랬어요. 김준호 해법은 매년 개헌. 근데 단연 맺는 것처럼. 아니 예를 들면 윤석열을 다시는 방지해야 된다. 그러면 얘기를 두 개가 섞이면 안 되니까 국민의힘이 어쨌든 개헌을 찬성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현재 존재하는 정치 세력이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러면 걔네가 원하는 것도 뭐 들어줄 건 있어야 된다고요. 뭐가 됐든 뭐 그게 4년 중임제면 뭐 들어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막 그게 막 아까 얘기했잖아. 그게 막 나의 막 30대 개헌 과제에 안 들어가 있어요. 당연히 뭐 50대 개헌 과제에 들어갈까? 난 잘 모르겠는데 이런 정도긴 하지만 몇 개는 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내가 밀고 싶었던 것 중에 몇 개를 포기해야 되는 수도 있겠죠. 말하자면. 근데 그거는 협상 과정에서 이제 불가피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은 예를 들어 기본권만 바꾸는 개헌이면 아예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안 한다. 걔는 그런 애들이니까. 그냥 걔네한테 뭔가 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상수 아니냐라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웬일로 양쪽이 다 단연 중임제 되네. 야 하자. 우의장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 개념이면 그 논의를 국민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부수적인 여러 가지를 다 바꿔야겠는데 가령 지금 얘기한 국민 기본권의 문제나 이런 거를 바꿔야겠는데 국민의힘하고 협상을 해야 한다. 그렇죠. 국민의힘 협상이 잘 안 된다. 그래서 국민의힘 그러니까 이거 바꿔야 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뭐 스토리가 있다. 가령 기본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윤석열이 계엄 선포한 거는 예를 들면 헌법에 이런저런 구멍이 있어서니 이 구멍을 메꿔야겠는데 이거를 가지고 협상을 하려면 국민의힘이 단연주기인제를 달라고 한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협상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이게 무슨 그쵸. 납득이 될 거 아닙니까? 그쵸, 네.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우원식 의장이 다 없잖아요 얘기가. 설명 의무를 안 하고 레거시 쌓는 거에 너무 그러니까 이 서둘렀다. 개헌 사고 방식을 개헌에 대한 사고 방식을 이건 그냥 법률안을 바꾸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률안을 바꾸는 거야 국민의 대표자들이 국회에서 할 수 있는데 개헌이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자면 국민 투표를 거쳐야 되는 사안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뭐 하여튼간에 개헌이라는 거는 국채와 관련된 것인데 그것에 관련돼 가지고 어쨌든 논의나 이런 것들은 결국 국민들이 어떻게 설명하느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대단히 편의적으로 접근을 해요. 맞아요. 윤석열이 사고를 쳤으니까는 네. 윤석열이 사고 친 걸 기회로 해가지고 이 얘기에다 개헌을 막 갖다 붙여가지고 이 정치권이 원하는 걸 한번 메이드를 해보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저도 그러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윤석열을 방지하려면 결선 투표가 있었으면 됐지 않았냐. 그러니까 결선 투표제 개헌 이렇게 이제 붙이는 거죠. 물론 이제 결선 투표제가 개헌 사항이냐 법률 개정 사항이냐는 논쟁입니다. 논쟁인데 하도 논쟁을 하니까 그냥 개헌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생각에는 가훈 개헌 1 개헌 2 선거제도 개정 이거를 이제 매년 하는 게 김준우 대통령 시대. 저는 네. 헌법 전문부터 마지막 조문까지 개헌으로 방송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건 방송이고 예. 만약 김준우가 집권하는 세상이 있다면 예, 매년 개헌 매년 선거제도 개혁. 그거 그냥 매년은 안 하죠. 네? 뭐 하면 한 2년을 해보고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년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매년 모아가지고 사람들 매년 어떻게 모아가지고. 합니까? 우리 헌법에 사실은 구멍이 있다는 구멍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해석이 좀 열려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옛날에 조선일보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5년인데 보궐이지 않냐? 자녀 임기만 해야 된다, 문재인은. 이런 주장을 막 싣고 그랬어요, 조선일보에서. 예. 근데 공직선거법에서는 그 이제 단체장 선거나 지방의회 선거나 뭐 이런 거는 자녀 임기다라고만 적혀 있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가타부터 아무 얘기가 없어요, 선거법에. 그러니까 그럼 5년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사실은 그 국회의원이랑 그 다음에 헌법재판관 뭐 예를 들면 대통령은 임기가 헌법에 적혀 있습니다. 헌법에. 그럼 이제 원래대로면 이게 뭐가 논쟁이 되냐면 국회의원 재보궐을 했어요. 근데 난 됐잖아. 나 헌법기관이야. 헌법에 내 임기는 4년이야. 근데 왜 공직선거법에서는 자녀 임기만 하라고 해? 이거 위헌이야 라고 주장해볼만 해요. 아무도 안 해서 그렇지. 사실은 제가 알기로 사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여영국 의원이 했어야 돼. 왜 내 임기는 1년이냐? 나도 당당하게 돈 똑같이 써가지고 했는데 말하자면 그게 될 수 있거든. 단체장은 지방의회는 헌법에 임기가 안 적혀 있기 때문에 그냥 법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만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근데 임기와 관련돼서 이게 전부 헌법이면 헌법이 왕이냐 꼭 그렇지 않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헌법재판관은 정년이 70입니다. 70. 근데 그 법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법원에 계신 이석태 변호사님도 6년을 채우기 전에 70이 돼서 먼저 나오셨단 말이에요. 제가 뭐 예를 들어 화우에 있을 때 모시던 이용훈 대법관님도 6년의 그 임기가 그 대법관 임기 전에 65세가 먼저 오셔서 나오셨단 말이죠. 그러면 헌법에 정해진 임기보다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헌법 소원하는 거죠. 근데 보통은 내가 나이도 힘든데 먼저 가는 게 낫다 이래서 이제 아무도 안 하는 거지만 그런 식으로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헌법이나 법률관의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선투표제도 법률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개정하면 한덕수 총리가 이것은 헌법사항입니다.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할 테니 결국 결선투표제를 지금 도입하려면 뭐 이번에 민주당이 정권 교체해서 자기들이 법률사항으로 한번 해보든가 아니면
근데 그러면 또 대선 앞두고 이게 위헌이니 많이 또 헌법 심사가 들어갈 거고 그러니 논쟁이 없으려면 그냥 개헌으로 박는 게 좋다. 이게 결론이잖아요. 논쟁.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도 결선 투표제가 들어갔던 거고. 그래서 지금도 맨날 심상정 정의당 너희 때문에 윤석열 된 거 아니냐고 이제 말도 안 되는 마타도어를 듣지만 정말 그 말대로라고 하면 그럼 결선 투표제 개헌을 지금 빨리 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윤석열 방지법 아닙니까? 왜 그런 얘기를 안 하시냐 이거죠. 물론 이재명 대표는 결선 투표제를 얘기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했어요. 예, 결선 투표제라도 하면 좋겠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겁니까? 왜 개헌은 이렇게 늘 어려운 걸까요? 개헌이 어려운 얘기는 뭐 충분히 하지 않았나요? 마음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외롭다.